I tried to do my best, but you know that I'm not perfect. I've been praying for forgiveness, you've been praying for my health. When I leave this earth, hoping you'll find.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수입 SUV 라인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국 SUV의 자존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차량의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0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고요. 최대 255마력의 자동 8단 미션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상당히 고가 SUV 차량이기 때문에 풀타임 상시 4륜 모델이고요.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의 좀 특별한 점이라면 차체와 바디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풀프레임 바디 타입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통 고가의 수입차에 적용되는 에어서스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실제로 차를 보시면 이 차의 체격도 상당히 큰 편이고, 그리고 무게감도 상당히 있는 모델이지만 재원상 표기되는 복합 연비는 리터당 9.3이 나올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김 사장이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장점과 또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중고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심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 사장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혹시 디스커버리 4 차량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있으셨거나 중고차로 구입하실 예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하게 될 시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질병이라고 하죠. 제가 그런 부분 몇 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패들 시프트, 그러니까 이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고장이 잘 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조그 셔틀, 그러니까 이 조그 셔틀과 이 패들 시프트, 실내에서 봤을 때 이 가장 처음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고질병이고, 실제로 이 부분을 또 수리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보러 가셔서 이 패들 시프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조그 셔틀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요거 두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이 파워 윈도우인데요. 그러니까 창문이 뭐 고질병 정도는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 연식이 되고 수명이 되면 창문을 내리고 올릴 때 잡소리가 많이 나요. 어떤 경우는 이 창문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거나 창문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해서 창문이 제대로 내려가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창문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혹시 잡소리가 나지 않는지. 보통 잡소리가 나는 차량들은 약간 더덕더덕 거리는 이런 걸리는 느낌의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앞좌석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뒷좌석 창문도 전체적으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행을 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로암 부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암이라고 이 하체의 전체적인 하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 차량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뭐 그런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같은 경우에 이 차체 크기 자체가 크고 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어느 정도 키로수가 있고 좀 연식이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싱이 터지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으로 살짝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또 앞으로 살짝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저속에서 브레이크를 꾹꾹 잡았을 때 이렇게 하부 쪽에서 떡떡 끓이는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창문을 내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지인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키로수쯤에 이 로암을 한번 교체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뭐 크게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중고차로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모델을 구입하실 때는 꼭 이 하체 쪽에 이 떡떡거리는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로암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교체하게 되면 공인비 포함 한 1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에 약간 또 고질병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도어 캐치입니다. 도어 캐치. 그러니까 이 도어 캐치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안쪽에 원래 레귤레이터라고 이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 시승을 하러 가셨을 때 이렇게 문을 당겨서, 그러니까 도어 캐치를 당겨서 이렇게 문이 잘 열리는지, 그리고 차키로 문을 잠궈도 보시고 또 열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어 캐치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에어쇼바입니다. 에어쇼바. 에어쇼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공기가 주입되면서 이 작동하는 그런 쇼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긴 해요. 이렇게 보시면 차체가 이렇게 타이어랑 그리고 이 휀더 쪽,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 보통 성인 남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수준. 그러니까 에어쇼바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이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에어쇼바 같은 경우에 이 에어쇼바가 터진 차량은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안쪽으로 공기가 차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터지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다시 이제 쇼바가 정상 위치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동이 멈춘 상태에서 이 장시간 차량이 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에 약간 상징 같은 트렁크 부분인데요. 트렁크가 이렇게 양쪽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의 쇼바죠. 그러니까 약간 쇼급 쇼바 같은 이 부분이 고장이 또 잘 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제가 다시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서 어느 정도만 딱 당겨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슉 하고 올라가는지, 네, 요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잘 올라가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네, 문제없이 고정이 잘 되는지, 네, 이렇게 두 부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을 편하게 보러 가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디스커버리 4가 가지는 약간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이 외에는 뭐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실 게 아니시고 꼭 리프트에 차량을 띄워서 전문가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좀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타셨던 차량들은 뭐 엄청나게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약간의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차를 두 대를 사야 된다. 그래서 한 대는 센터에다 놓고 한 대는 내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 대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김 사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한 3, 4개월 정도 타본 적이 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커버리 4 차량을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잔고장이 심한 차량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일단은 고장이 잘 나는 건 아니지만 고장이 나게 되면 이 단위 자체가 좀 큰, 네,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느낌으로 타기 좋은 그런 가족용 SUV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 디스커버리 4 이 차량에 대한 감성이 있어요. 감성 자체가 엄청 짙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각진 느낌의 대형 그리고 수입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전에 김 사장이 차량을 탔었던 오너로서 이 차의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체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차량을 밖에서 봐도 상당히 차고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 훨씬 더 높아요. 차에 탑승하게 되면 개방감이 정말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 그리고 이 조수석도 그렇지만 이 뒤에 타게 되는 동승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뒷좌석에 탄 사람들까지도 이 주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쾌적한 느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썬루프가 3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참 디스커버리 4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상시 사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4라고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바로 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체급의 수입 SUV들이 있기는 있지만 D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밖에서 봤을 때 느껴지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박스카처럼 각지게 생겼죠.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차량의 감성 그리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차고의 높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넓이, 그러니까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유모차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유모차가 디럭스 유모차라고 있어요. 그 디럭스 유모차를 이게 폴딩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접지 않고 바로 트렁크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 얘기는 패밀리카 용도로 타기에는 거의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요즘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가족끼리 이 차박이라든지 이런 캠핑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더라도 이 D4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 시트가, 그러니까 보통 평탄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트를 폴딩해서 접었을 때 평탄화가 돼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크죠. 거기다가 또 넓죠. 그리고 높죠. 그리고 연비도 좋죠.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D4만한 차량이 있을까 싶어요. 자, 오늘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좀 제가 포인트만 집어서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차량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디스커버리 4 이 차량 중고차로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멋지고 매력적인 차량으로 리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